konnichiwa. 여러분 안녕하세요. 천송이입니다. 승세세 데스. 일본어 능력 시험 JLPT N4는 크게 언어 지식의 문자의 문법, 독해, 청해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마지막으로 청해 어이가사 프리로 돌아왔습니다. 히라가나 카타카나를 열심히 외워서 이제 일본어를 읽을 수도 있게 되고 한자와 문형을 암기하면서 일본어의 재미를 느끼는 동시에 벽 역시 느끼셨던 여러분들. 하지만 청해 영역만큼은 회화처럼 재미있는 내용, 일본어에서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표현들, 한국 사람이라면 모를 수 있는 일본인의 감각이 들어간 아주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현들, 일상적인 지문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내 입으로 직접 말해볼 수 있고 외워서 활용해보자 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부담 없이 접근하실 수 있는 영역이랍니다. 저도 청해 오디오 파일을 들으면서 오까마이나쿠, 이거 거절할 때 쓰는 표현이었지. 억양이 이렇구나 라고 복습하기도 해요.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해 볼게요. 먼저 1번 유형 살펴보겠습니다. 1번 유형은 이야기를 듣고 누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맞춰야 하는 과제를 이해하는 과제 이해 유형입니다. 두 사람의 대화라면 두 사람 중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할 건지, 한 사람의 이야기라면 전화 혹은 본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할 건지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가볍게 메모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은데요. 특히 동사의 시제, 우리는 동사의 의미에 사실은 집중하지만 했는지 안 했는지 할 건지 이런 시제와 의미 정말 중요합니다. 동사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문장 내에서의 의미요. 그리고 상대방의 응답, 그건 했어. 그래서 괜찮아. 그건 안 먹을 거야. 괜찮아. 같은 함정에 유의하시고 이런 함정들이 나왔을 때 이 보기를 미리 읽어두면서 얘는 그러면 아니겠구나. 오답을 제거하면서 들으면 메모에 대한 부담도 덜어내면서 이야기의 흐름도 예상할 수 있어요. 1번부터 도전해 볼게요. 다양한 상황이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네요. 다음에 할 일을 물어보는 질문일까요? 문제와 스크립트를 확인해 봅시다. 이렇게 문제, 대화의 내용이 시작되기 전에 질문이 나오고 대화의 내용을 다 듣고 한 번 더 질문이 나옵니다. 시험지에는 이 질문의 내용이 없으니까 여자가, 남자가, 누가, 무엇을 혹은 무엇 중에서도 가장 먼저 같은 것들을 간단히 적어두시면 좋겠죠.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질문 들어볼까요? 学生が昼休みに話しています. 학생이 점심시간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二人は今から何をしますか? 두 사람은 이제부터, 지금부터 무엇을 합니까? 네요. 두 사람이 할 행동을 잘 들어볼게요. 네, 레포트 왔다? 야, 레포트 끝났어? 明日書いた. 키노예요. 昨日書いた. 어제 썼어. 이런 부사도 중요하겠죠? 이상화, 이 씨는 私ももう終わった. 나도 벌써 다 끝났어. じゃあ授業の後で映画見に行かない? 그러면 수업 뒤에 영화 보러 가지 않을래? 영화에 집중하다 보면 놓칠 수 있답니다. 수업 뒤에니까 아직 수업을 안 한 거죠. そうね. 괜찮네. じゃあ授業が終わったら 수업이 끝나면 映画見て 영화 보고 一緒に晩ご飯食べよう. 같이 저녁 먹자. 두 사람은 지금부터 무엇을 할까요? 그렇죠. 정답은 2번입니다. 이 영화와 식사하는 거에 집중하시느라 놓치시기 쉽답니다. 지금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 건지를 부사와 함께 잘 들으셔야 돼요. 2번으로 넘어갈게요. 문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시험에 대해서 시겐について話しています.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英語の試験だけ 영어 시험만 受ける人は 치는 사람은 何時にどこへ行きますか? 몇 시에 어디로 갑니까?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야 하네요. 영어 시험만 치는 사람이 언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영어라는 키워드에 집중하시면 좋겠죠.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볼게요. ではこれから試験の時間と場所を説明します.
그럼 이제부터 시험의 시간과 장소를 설명하겠습니다. 일본어 시험은 일본어 시험은 9시から 9시부터 101 교실에 します. 101 101호 교실에서 합니다. その後 그 다음에 同じ教室で 그러면 101호 교실이겠죠. 같은 교실에서 10시 半から 10시 반부터 英語の試験です. 영어 시험입니다. 네, 필요했던 정보가 다 나왔네요. 영어 시험인데 일본어 시험은 안 보니까 이 101호로 10시 반부터 가면 되겠네요. 뒷부분에서는 다른 과목에 대한 시간과 장소를 이야기해 주는데요. 우선은 여러분들 내용도 이해하셔야 되니까 여기에서 아하, 일단은 정답이 몇 번인지 알겠어 하시면서 나머지 부분들도 이어서 들으면서 확인해 보세요. 수학시험은 午後1時から 오후 1시부터 201 교실에 します. 201 교실에서 합니다. 午後は 오후는 201 교실이 なりますから 201호 교실이 되니까 注意してください. 주의해 주세요. 네, 정답은 몇 번이었죠? 2번이죠. 특히 호시를 읽을 때는 이 몇 톤지가 중요한데 100일 뭔가 발음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한 글자 한 글자, 한 숫자씩 읽는다는 것도 참고해 봅시다. 다음 문제입니다. 뭔가 행동들이 나와 있어요. 가시마스, 가시마스.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마찬가지로 물어보는 것 같은데요.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女の人と男の人が話しています. 여자와 남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男の人は 남자는 借りた漫画の本を 빌린 만화책을 どうしますか? 어떻게 합니까? 남자가 빌린 책을 어떻게 하는지네요. この漫画ありがとう. 아, 이 만화 고맙다. とても面白かったよ. 진짜 재밌었어. So, 진짜? それでね. 그래서 友達も読みたいって言うんだ. 친구도 읽고 싶다고 하는데 もう 2週間 한 주 더 借りられる? 빌릴 수 있을까? 우선은 용건을 물어봤어요. 부탁을 했어요. ごめん, 미안, それ, 그거 린상이 貸すことになっているの. 린상한테 빌려주기로 했어. 응답도 중요하다고 했죠. 来週, 다음 주에 また持ってくるよ. 또 가지고 올게. わかった. 알겠어. 요로시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돌려줘야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여자에게 돌려준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행동을 화자가 얘기했을 때 응답의 방향에 따라서도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응답 역시도 주의합시다. 가능형처럼 다양한 문형들도 등장하기 시작했네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마찬가지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에 있는 이런 상황들, 여러분들께서 동사로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보기를 미리 볼 수 있는 시간에 한번 연상해 보시는 것도 중요하겠죠. 질문 확인해 볼게요. 男の人と女の人. 반대로 읽었어요. 여자와 남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男の人は 남자는 今何をしますか? 지금 무엇을 합니까? 지금 남자가 할 행동이네요. 疲れた. 피곤해. ちょっと休まない? 좀 쉬지 않을래? 아니, もう少し登れば景色のいいところに着くから. 조금 더 올라가면 노보르 산을 오르다죠. 경치가 좋은 곳에 도착하니까 そこで休もうよ. 거기서 쉬자. わかったよ. 알겠어. 그럼 일단 쉬는 건 아니겠죠. でも, 그치만 ちょっと水飲ませて. 물 좀 마시게 해줘. はい, どうぞ. 여기.
네, 사역형으로 물 좀 마시게 해줘라는 표현이 등장했네요. 와우. 이런 표현들이 일본어에서는 이런 말을 어떻게 표현하면 자연스러울까? 직역이 아니라 일본어스러운 말투로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문장들이에요. 이 문장들을 통해서 회화 실력도 키우시면 좋겠죠? 정답은 몇 번일까요? 4번이 되겠죠. 어렵지 않네요. 이어서 볼게요. 5번입니다. 이번에는 3번, 4번 덴샤는 그대로인데 이 뒷부분에 나오는 노리마스, 노띠키마스 뭔가 갈아타거나 타는 거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앞에는 어디로 향하는지 네, 이 이키, 유키라고 발음하는데요. 어디 행이라는 뜻입니다. 혹시 전철에서 나올 수 있는 안내 방송에 대해서 나는 어떤 단어가 활용되는지 잘 모르겠다. 사실 일본어를 공부했지만 일본에 가본 경험은 없어서 그런 방송들에 쓰이는 단어를 잘 못 알아들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겠죠. 단어까지 정리했으니까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남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마시타 에키에 이쿠 히토와 야마시타 역으로 가는 사람은 次の大川駅でどうしますか? 다음에 오카역에서 어떻게 합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목적지, 사실 그냥 발음이라고 이름이라고 생각하시고 특정한 역, 오카와 에키데 야마시타 에키에 가는 사람 잘 적어놓고 들어볼게요. 次は大川 오카와 다음은 오카와 오노리카에의ご案内をいたします. 환승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나카야마에키에 이라샤루 카타와 나카야마 또 이름이 이 지명들은 아무래도 그 지역의 특징들이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산, 아래, 강 같은 발음들은 겹치는 게 많겠죠. 요것도 발음으로 잘 구분하시는 거 중요하겠어요. 나카야마 역에 가시는 손님은 3번선의 3번선, 그 승강장을 말하는 거예요. 고야마 유키 덴샤니 오노리카에 쿠다사이. 코야마행 전철에 갈아타 주세요. 제가 탈 그 전차는 아니니까, 전철은 아니니까 일단은 스킵. 특히 안내방송이기 때문에 우리가 N5에서는 잘 들을 수 없었던 경어 표현이 활용됐죠. 이런 표현들도 익숙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어 개념으로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나오 또한 この電車は急行ですので 이 전차는, 이 지하철은 급행이기 때문에 야마시타에키, 오야마에키니와 도마리마센. 야마시타역과 오야마역에는 서지 않습니다. 야마시타, 오야마에 이라샤르 카타와 야마시타와 오야마에 가시는 손님은 4번선의電車を ご利用ください. 4번 전철을 이용해 주세요. 네, 저희는 야마시타 역으로 갈 건데 이 오카역에서 그렇죠. 내리지 않아 내려요. 이게 지하철이 안 가기 때문에 내려야지 여러분들께서 갈아타실 수가 있겠죠. 실제로 방송이라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길을 헤매는 느낌이 났어요. 정답은 몇 번일까요? 그렇죠. 마지막 문장을 참고해서 3번이 되겠죠. 실제로 제가 방금 당황했듯이 너무 빨리 지나갔어. 어디서 내려야 되지? 하실 수 있겠죠. 실제통과 비슷하게 녹음했으니까 반복해서 들어보시면서 일본 여행 갔다는 느낌으로 한번 경험해 봅시다. 6번이에요. 이번에도 그림이 나와 있네요. 특히 N4, N5는 회화,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단어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독해에서는 조금 놓칠 수도 있지만 우유, 물, 또 생선, 빵 같은 이런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식음료들 혹은 뭐 방향 아니면 지형지물의 이름, 동물, 식물의 이름 등등 주제별로 잘 쓰일 만한 단어들 많이 외워두시는 거 중요하죠. 자, 뭔가를 구매하는 느낌일 것 같은데요. 문제 한번 들어볼게요. 남자와 여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토코노 히토와 나니오 가이마스까? 남자는 무엇을 사나요? 역시 쇼핑하는 목록에 대한 얘기였네요. 대화 들어볼게요. 내가게르노? 외출하는 거야? 도서관에 있고 또 못돼. 도서관에 갈까 싶어서. 자, 가이리니 스파니寄ってもらえる?
그럼 돌아오는 길에 가이리니 슈퍼에 요르 들르다라는 뜻입니다. 들러줄래? 나니 가우노? 뭐 사는데? 저또遅くなるから좀 늦어질 거니까 아싸 타베르 판とか 牛乳なら아침에 먹는 빵이나 우유라면 이익게도 괜찮은데 그냥 사오기만 하면 되니까晩ご飯の 材料は ダメだよ. 아, 저녁 식사 재료 같은 건 안 돼. 今日の 晩ご飯ね. 오늘 저녁. 안 된다고 했으니까 왠지 보기에 없을 것 같았는데 뭔가 예외적인 추가 사항이 붙나 보죠. お隣にいただいた魚なんだけど お隣, 옆집, 이웃사람이란 뜻입니다. 옆집에서 받은 생선 말인데 醤油がないのよ. 간장이 없어. 뭐 그 정도만 간단하게 わかった, 알겠어, 買ってくるよ, 사올게. 그래서 안 돼! 라고 본인이 언급한 이야기일지라도 상대방의 응답에 따라서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씩 지워가면서 표현들에 집중해 봅시다. 사실 이렇게 지문을 직접 읽어보셨을 때는 내가 이걸 왜 못 쳤지? 왜 못 들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정도의 문장일 수 있어요. 발음과 실제 의미를 매칭할 수 있도록 여러 번 듣기 연습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중에는 길이도 길어지고 단어도 어려워지고 뭔가 더 빨라지기 때문에 훨씬 더 듣기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네, 다음 문제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레포트, 한글로도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잠깐 주어지는 시간 동안에 파악하시면 좋겠죠. 그림이 있다, 크기가 다르다 같은 것들이요.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선생님과 학생이 레포트에ついて 話しています. 레포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레포트 どう直しますか? 어떻게 고칩니까? 네, 과제 중에서도 특정한 동사를 활용하여서 구체적인 형태까지도 물어보는 내용이네요. 어떻게 고쳐야 될지 들어볼게요. 특히 고친다는 내용이 나왔으니까 나우스라는 동사 혹은 부분이라든지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조언해주는 타호가 이 등의 표현에 유념해서 들어보면 좋겠죠. 先生, 레포트 見ていただけますか? 선생님, 레포트 좀 봐주시겠어요? 뭐できたの? 벌써 다 썼어? そうね, 그러게. ちょっと直した方がいいかな? 조금 고치는 편이 좋으려나? どこですか?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この表を大きくして 이 표를 크게 해서 字も 글자도 もう少し 大きい方がいいと思うんだけど 조금 더 크게 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네, 구체적인 형용사 표현과 함께 효지가 나왔습니다. 이런 유형을 통해서 쓰일 수 있을 만한 단어들을 많이 외워서 익숙하게 들리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2페이지로 2페이지に 使ってもいいですか? 2페이지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그건紙の 大きさを大きくして 종이 크기를 大きさ, 크기란 뜻이죠. 크게 해서 横に 옆에 使えば 사용하면 옆에 두면 1페이지で 한 페이지로 入れるもんじゃない? 넣을 수 있지 않아? 이때는 이레루가 아니고 하이룬자나이입니다. 들어갈 수 있지 않겠어? 실제로 아니다가 아니라 그렇잖아? 그렇지 않아? 확인하는 느낌의 표현이죠. 하이, 와카리마시다. 네, 알겠습니다. 야떼미마스. 해보겠습니다. 이때는 두 가지의 구체적인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껴지셨을 표현이에요. 형용사들을 명사로 혹은 부사로 활용한 이 문장들 같이 발음해 보시면서 비교해 보세요.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그렇죠. 4번이 되겠죠. 네, 마지막 8번입니다. 이번에도 그림이 나왔네요. 그림 안에서 차이점이 보이는데요. 역과 고밤, 파출소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시간도 다르네요. 이런 표현들은 글자로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예상하시면서 들어보시되 숫자 혹은 지명 혹은 이런 지형지물의 이름이 나오니까 조금 더 확실하게 답의 위치를 들을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대화 한번 살펴볼게요. 모시모시 타나카 데스. 여보세요, 타나카입니다. 아, 전화 상황인가 봐요. 우리 질문도 확인해 봅시다. 여자는 전화를 하고 있는데 내일 몇 시에 어디에서 남자를 만납니까? 전화도 다양한 목적이 있겠죠. 전화의 목적이 만나는 장소와 시간을 결정하기 위한 거네요. 같이 한번 대화 이어서 들어볼게요. 아, 타나카さん. 아, 타나카 씨. 明日1時の約束でしたが, 내일 1시에 약속인데요. ちょっと 조금 여지가 되기catって 일이 생겨버려서. 이때는 실제로 양이라기보다 약간 추임새 같은 거죠. 좀 일이 생겨서요. 2시に 2시로 変えてもらえませんか? 교체, 대체해 주시면 안 될까요? 바꾸다의 가에르도 어떤 한자를 썼냐에 따라서 의미가 다양할 수 있는데요. 1시였던 걸 2시로 교체할 수 없을까요? 라는 뜻이죠. 하이, 네, 私は 2시でも構いませんが, 저는 2시여도 괜찮습니다만. 네, 이 표현 중요합니다. 構いません. 카마오는 신경 쓰다, 걱정하다 등등의 느낌으로 쓰이는 동사인데요. 이렇게 마생으로 표현하면 신경 쓰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즉 괜찮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지금처럼 가마이마셈, 괜찮아요 라는 걸 정중하게 드러낼 때 쓰니까 이런 문장들은 통째로 기억해야겠죠. 약속 시간이 2시로 바뀌었네요. 스미마셈, 죄송합니다. それから 그리고 会う場所ですが 만나는 장소인데요. 駅の前の交番があるところで 역 앞에 파출소가 있는 곳에서 いいでしょうか? 괜찮을까요? すみません. 스미마생이 나왔으니까 뭔가 바꿀 것 같죠? 私は東駅へ行ったことがないので 역에 간 적이 없어서 駅の入り口でお願いできませんか? 역의 입구, 그 주위를 잘 모르니까 역의 입구에서 부탁할 수 없을까요? 間違えたら困るので 혹시라도 잘못 가면 헷갈리면 곤란하기 때문에 そうですか? 그렇습니까? わかりました. 알겠습니다. 네, 알겠다고 이야기해줬으니까 장소도 마찬가지로 바뀌었네요. 그럼 내일 역에서 봅시다. 중요한 단어들이 많아서 이렇게 정리해봤는데요. 특히 가마이마셈 꼭꼭 외워두셔야 하는 표현이에요. 정답은 몇 번일까요? 2번이죠. 너무 잘하셨습니다. 과제에 그림과 대화, 전화 등 다양한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누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동사의 시제 등 제가 강조했던 부분들을 유의하면서 다시 한번 듣고 따라서 말해보세요. 특히 반복이 중요하다고요. 이번에는 포인트의 유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포인트는 과제보다 조금 더 넓은 의문사를 활용해서 언제, 어디서, 왜, 무엇을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 등등 말 그대로 대화의 포인트를 짚어보는 것입니다. 보기가 상대적으로 길어지는데요. 이 길어지는 보기를 역으로 적극 활용해서 예제가 나올 때 보기를 미리 읽으면서 보기들을 하나하나씩 지워 나가면서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답의 경우의 수를 줄이는 그런 방법을 연습해 볼 거예요. 사실 의문사 표현들도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부사 같은 경우도 다양한 정보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잘 외워두셔야 되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이 듣고 많이 따라서 말해보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화면을 멈추시고 따라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1번부터 확인해 볼게요. 네, 카라로 마무리됐네요. 이유를 물어보는 문제일 것 같죠? 문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자가 점원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왜, 도시대, 까라였으니까, 이유였으니까 맞네요. 스카토 가와나이 노 데스 까? 사지 않는 걸까요? 사지 않는 이유. 까라, 노대 혹은 태형으로 마무리하는 형태들을 주의 깊게 들어봅시다.
このスカートいかがですか? 이 스커트 어떠세요, 손님? そうですね. 그러게요. 色がお好きじゃないんですか? 색이 별로세요? 네, 원래 같았으면 스키잖아이 였을 텐데 저번이 쓰는 서비스어의 경어 이렇게 조금 더 어려워지는 표현들 유의해야겠죠? 이에 아니요, 색깔이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니에요. 디자인 뭐いいでしょ. 디자인도 괜찮으시죠? 1980엔 됐어요. 1980엔이에요. 安くなっていますよ. 가격이 지금 더 저렴해져 있어요. 実は중요합니다. 실은 하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강조하는 뭔가 이건 네가 예상했던 거랑 다르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야 라는 느낌의 추임새죠. 先週このスカート買ったんです. 지난주에 이 스커트 샀습니다. 3,000엔 주고. 가격은 사실 페이크죠. 속임수죠. 가격보다도 왜 이 스커트를 지금 사지 않습니까? 니까 정답은 몇 번일까요? 이미 샀다. 4번이 되겠죠. 자, 이미 샀다라고 제가 해석했습니다만 똑같은 스커트를 가지고 있으니까처럼 본문의 내용이 보기와 다소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비슷한 표현을 빠르게 찾아내는 것도 능력으로 중요하겠어요. 2번 살펴볼게요. 가우, 이끄, 미르. 동사로 마무리되는 걸 보니까 뭔가 할 일, 그럼 과제와 비슷할까요? 한번 문제 확인해 볼게요. 남자와 여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どんな約束をしましたか?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네, 행동 중에서도 구체적인 약속의 내용이네요. 포인트, 주제겠어요. 한번 들어볼게요. 誕生日おめでとう. 생일 축하해. はい, これプレゼント. 이거 선물이야. ありがとう. お花だけなの? 꽃밖에 없어? あれ, 하나와 기라이? 꽃은 싫어? 服とか靴の方が良かった? 옷이나 구두 같은 게 더 좋았어? 私、誕生日にはミュージカルを見に行きたいって言っていたのに, 나 생일에 뮤지컬 보고 싶다고 이야기해 뒀었는데. 뮤지컬, 구체적으로 하고 싶다의 내용이었네요. 치켓도가 買えなかったんだ. 티켓을 못 구했어. 못 샀어. 고멘네. 미안해. 약속의 내용인데요. 맞다. 콘도. 다음에 꼭 미니 이거 보러 가자. 제안했으니까 약속의 내용이 되겠죠. 혼또 絶対に連れて行ってね. 꼭 데려가. 절대로 데려가. 정답은? 맞아요. 같이. 제가 정답은 해놓고 신나가지고 뮤지컬. 네, 중요 포인트들이었고요. 정답은 몇 번일까요? 그렇죠. 4번이 되겠죠. 이렇게 보기에서 하나씩은 언급됐던 단어들과 함께 보기가 꾸려지기 때문에 이랬는지 저랬는지 그건 했잖아, 별로잖아. 대화의 흐름, 왔다 갔다 주고받는 내용들도 아주 중요합니다. 3번 살펴볼게요. 인원이 나와 있네요. 우리 N5 함께 하셨던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단위는 꼭꼭 나오는 문제였죠. 숫자를 기본적으로 발음하는 방식과 단위가 붙었을 때 달라질 수 있고 단순하게 숫자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오기로 했던 사람들에서 변동이 생기는 등 우리가 일본어로도 말할 수 있는 상황이죠. 숫자도 정확하게 파악해보되 누가 왔다 갔다 오지 않고 가는지 등등 내용들을 잘 시제에 맞게 부정형에 맞게 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어떤 상황이길래 인원이 나왔을까요? 하이킹に行く人は 아하, 하이킹을 가는 사람은 何人になりましたか? 몇 명이 되었습니까? 되었다라는 변화의 동사가 쓰인 걸 보니 기존에 정해져 있던 인원이 달라진 모양이에요. 한번 들어볼게요. 日曜日のハイキング全部で7人ですね. 전부 7명이죠? 아! 田中さんと山下さんは都合が悪くなったと言ってましたよ. 아, 타나카 씨랑 야마시타 씨는 사정이 안 좋아졌다고 말했어요. 7명이었는데 2명의 사정이 안 좋아졌네요. そうですか. 아, 그래요. 타나카さんと 야마시타さんですね.
야마시타상이랑 타나카상 두 명이네요. 한 번 더 확인해줬죠. 아또, 그리고 우리 아또는 원래 시간적으로 뒤라는 뜻이었지만 그리고 게다가 덧붙이는 느낌의 추임새처럼 접속사처럼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모리상과 모리씨는 고슈진모 이쇼니 크루소 데스. 남편분도 같이 온다고 해요. 그러면 한 명이 더 추가가 됐죠. 소데스까 와카리마시타. 처음에 7명이었는데 결국 몇 명이 되었을까요? 그렇죠. 정답은 6명이 되겠죠. 이렇게 숫자도 더 이상 단순하게 계산하는 숫자가 아니라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하지만 내용을 살펴봤더니 회화에서 실제로 말할 법한 내용이었어요. 정말 재밌네요. 다음 문제도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도 카라와 함께 이유를 말하는 문장입니다. 이유, 왜? 라는 표현이 등장하겠어요.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남자와 여자가 신칸센 기프, 표죠. 기프, 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시테, 왜? 고도모노 기프を 2枚 요약시마시타까? 아이의 표를 2장 예약했습니까? 장, 아이라는 표현에 유의하면서 들어볼게요. 오토나 2枚또 어른 2장과 고도모 2枚, 아이 2장 요약시테오고요. 예약해둘게. 고도모노 기프와 1枚でいいのよ. 아니, 아이표는 한 장으로 돼. 여기서부터 답 나오면 애매하겠죠. 더 들어봅시다. 히로군와 마다 小さいから 기프 いらないでしょ? 표 필요 없잖아. そうだけど, 그건 그런데, だけど, 역접. 기프を買わないと, 표를 사지 않으면 席がないよ. 자리가 없어. 세키는 좌석, 내가 점유하는 좌석을 말합니다. 소가, 그래? 3시간も乗るんだから 3시간이나 타야 되니까 세키가ないと 大変ね. 자리가 없으면 힘들겠네. 자, 子供も 2枚 いいね. 子供も 2枚でいいね. 아이도 2장으로 되겠지? 네, 결론적으로 아이의 표를 왜 2장 샀을까요? 그렇죠. 표를 사지 않으면 자리가 없으니까 였죠. 정답은 3번이 되겠죠. 3시간씩 가야 되는데 표를 사지 않으면 제가 방금 얘기했던 두 문장이 앉을 곳이 원하니까, 앉을 곳을 필요로 하니까 라는 문장으로 치환되어서 보기에 나왔습니다. 이 문장 안에서 등장했던 것이 그대로 보기에 들어가는 건 아닌 거, 약간은 생각, 활용을 해야 되는 문제라서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겠죠. 같은 말도 다른 표현으로는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를 연습한다는 느낌으로 외워보도록 합시다.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또 이유네요. 마찬가지로 도시테, 까라 등등의 표현들에 유의해 봅시다. 남자와 여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왜 오늘 책을 카에시니 가져다 주러 반납하러 이까나이노 데스까? 가지 않는 걸까요? 노로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죠. 가는 게 아니라 안 가는 이유입니다. 홍, 가에시니 이때くるよ. 책 반납하러 갈게. 아시타까라, 료코다까라. 내일부터 여행이니까. 뭐 8시 한다요? 벌써 8시 반인데? 도서관, 開いてないよ. 지금 안 열려 있어. 데모, 하지만 도서관가 閉まっているときに 도서관이 닫혀 있을 때 本を返す大きい箱が置いてあるでしょ? 책을 반납하는 큰 상자가 놓여 있잖아. 箱に入れてくるよ. 그 상자에 넣어놓고 올게. この本 CD가 ついているから 이 책 CD가 붙어 있으니까 箱に入れちゃった. 이래릅니다. 넣는 거니까. 箱に入れちゃ 넣으면 いけないのよ. 안 돼. 자, 문장 자체도 중요하지만 안에 쓰인 문형에 집중합시다. 이 N4부터는 좀 더 회화체로 축약되는 형태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기존에 어떤 형태로 배웠었던 문형이죠? 그렇죠. 태와 이케나이죠. 태와는 차로 축약되기 때문에 이랬자, 이케나이노요가
가 됩니다. 들으셨을 때 원래 형태라면 사실 의미 파악하기 어렵지 않았을 텐데 차가 뭐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축약형의 발음에 익숙해지시는 것도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그런가? 시카타나이나 어쩔 수 없네. 아시타 와타시가 가이시니 이쿠와. 내가 반납하러 갈게. 소 아리가또 해서 여자가 가는 이유가 위에 등장했네요. 정답은 몇 번일까요? 그렇죠. CD가 붙어 있어서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또 이유입니다. 이런 이유의 형태들도 문장 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유를 파악하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마찬가지로 여러 문제들을 들어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연습법이 되겠죠. 자, 질문 보겠습니다. 여행 가방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人はどうして왜 가방을 가와나이のですか? 사지 않는 것인가요? 실제로는 문제가 쓰여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정형 잘 기억해 두셨다가 안 사는 이유를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남자 얘기부터 들어볼게요. 아메리카旅行に持っていく荷物ずいぶん多くなったね. 미국 여행에 가져갈 짐, 니모츠 꽤 많아졌네. 가방 도스르, 가방 어떻게 할 거야? 뭐, 시간가 나이요. 이제 시간이 없어. 아시다, 가이니 이코까? 내일 사러 갈까? 네모, 1回しか 使わないし. 한 번 밖에 쓰지 않고 뭔가 부정적인 뉘앙스네요. 자, 가리다 호가 이까나? 빌리는 편이 좋으려나? 旅行のものを 가시테 그레르 미세, 여행과 관련한 것들을 빌려주는 가게, 치카쿠니 아루, 근처에 있어? 지츠와, 마법의 단어, 지츠와네요. 사실, 뭐, 도모다치니 다논다노, 친구에게 부탁했어. 마에니 갔다 가방, 전에 샀던 가방, 이마, 스카테이나이까라, 사용하고 있지 않으니까, 가시테 그레르 때, 빌려달라고. 제 맘대로 막 빌려달라고 하네요. 어쨌든 빌려달라고. 난다 써까. 잘했군 잘했어. 이렇게 마무리가 됐네요. 왜 가방을 사지 않을까요? 물론 한 번밖에 안 쓰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빌리기로 했으니까 필요 없어진 게 포인트죠. 정답은 4번 친구에게 빌리니까입니다. 네, 이렇게 뭔가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 주제 자체도 여행과 관련해서 우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말들이었죠. 접속 표현에도 유의해 봅시다. 다음 문제 볼게요. 네, 또 까라가 등장했네요. 또 시대가 질문에서 예상되겠어요. 한번 내용 확인해 볼게요. 한 명이 쭉 얘기하는 나레이션의 형태의 질문입니다. 쭉 이어지기 때문에 호흡이 좀 길어지지만 이 안에서도 대신 기승전결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 접속 표현에 유의하면서 강조하는 문말 표현이 들어간 문장을 잘 볼게요. 남자가 케이크를 직접 만드는 것은 왜입니까? どうしてですか? ケーキを自分で作ったら 케이크를 직접 만들면 야스크作れると思うでしょ. 싸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でも 사실은 하지만 実は材料が高いので 재료가 비싸기 때문에 決して安くないんです. 결코 싸지는 않습니다. 은데스. 사실 해석에서 살짝 녹여서 들려드리고 있었는데요. M4부터는 이렇게 강조하는 어투로 단순한 정중형이 아니라 살짝씩은 의미가 들어간 형태들이 나오죠. 게시대 결코 부정형과 함께 쓰는 표현인데요. 절대로 결코 싸지는 않아요. 아마리 기레니 츠쿠레나이시. 그리고 예쁘게 만들기도 힘들고 직감모 카카루시. 시간도 걸리고. 買った方がずっと簡単に 사는 쪽이 훨씬 간단하게 綺麗なケーキが食べられるんですよ. 이 예쁜 케이크를 먹을 수가 있어요. 와, 다양한 문법들이 들어가 있었죠. 부사 형태, 가능형, 그리고 가능형 앞에 목적어 가까지. 이 내용들은 케이크를 직접 만들지 않아야 하는 이유인데요.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은 왜 만드는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접속사로 역접을 활용했습니다.
네모네, 하지만 子供が 아이가 私の作るケーキを 내가 만든 케이크를 美味しいと言って 맛있다고 말하면서 喜んでくれるんですよ. 기뻐해 준다고요. 妻は 아내는 나이도코로 주방을 片付けるのが 정리하는 것이 大変だって 힘들다고 言うんですけど 말하지만요. 특히 이 대화 안에서는 이 지문에서는 으때, 토, 이유, 테쿠레루 등 굉장히 다양한 일본어스러운 표현들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문제를 푸는 방식, 즉 내용 안에서 중요한 걸 같이 확인하고 있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저희 교재와 함께 정확한 표현들, 이런 의미들이 주는 의도들 해석하시면서 익히시면서 넘어가셔야 돼요. 정답은 몇 번일까요? 3번이 되겠죠. 사실 뭔가 만드는 방법, 다양한 재료 등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많았지만 내용적으로 답을 찾기에는 하지만 아이가 기뻐하다 특정 단어의 부분만으로도 파악할 수 있었어요. 마치 단문독해랑 비슷했네요. 이번에는 발화 표현입니다. 발화, 말 그대로 이야기를 하다인데요. 어떤 상황에서 내가 할 말을 고르는 겁니다. 이 주어진 상황에 방향이나 경어를 사용해야 하지는 않는지 테쿠레르, 테모라우, 테아게르 등등이요. 혹은 동사가 쓰였을 때도 생활 안에서 표현하는 자연스러운 해야체이긴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자동사, 타동사, 조사 등 약간의 문법을 활용한 문장들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쓰이는 관용 표현들을 아예 암기해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어요. 특히 발화 표현에서는 이 대답의 종류들이 외워두면 실제로 쓸 수 있는, 실제로 여러분들께 유용한 표현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본어에서 한국어로 직역했을 때는 어색하지만 많이 쓰이는 말들을 보기에서 외운다는 느낌으로 공부하셔도 좋겠어요. 1번부터 확인해 볼게요. 이 야지르시, 가리킨 남자가 이 상황에서 할 말이네요. 친구의 파소콘 컴퓨터를 빌리고 싶어요. 친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빌려줘 같은 느낌이 오면 좋겠죠? 1번 파소콘 쳤또 스카와세테. 네, 사실 상황은 너무너무 잘 이해가 되지만 이런 문형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렵게 느끼실 수 있어요. 특히 사역형, 우리가 문법 강조할 때도 설명드렸던 부분인데요. 사역형은 시키다 라는 단편적인 의미로만 기억하시면 잘 활용할 수 없는 형태랍니다. 기본적으로는 뭐뭐하게 하다라고 해석해서 지금처럼 나 좀 쓰게 해줘. 오, 너무 자연스러웠죠? 이런 부탁의 표현으로도 허락을 구하는 표현으로도 쓸 수 있다는 거. 2번은 초또 츠카떼. 태형, 우리 태형은 뭐뭐 해줘라고 상대방에게 부탁하는 표현이 가능했었죠? 너가 써가 되죠. 3번 파소콘 초또 스카테 하게떼. 기본적으로 상대방에게 뭔가 해달라고 할 때는 테그레르를 쓰는 것이 좋은데 아게르, 너와 나 사이에는 내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한테 쓰라고 하는 건가? 해석이 좀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사실 앞서 나왔던 과제이와 포인트이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반말 표현들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죠. 이제는 정중형만큼이나 이런 반말체 표현들에도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다양한 표현들, 실제로 일본어를 말할 때 친구들을 바로 사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습하기가 좀 어려운 게 반말체라서 이런 문제통에서 외우셔도 좋겠어요. 2번 볼게요. 이번에는 뭔가 나가는 느낌, 일하는 사람들이 인사해주는 느낌의 상황이네요. 회사에서 소토에 데카게마스, 밖에 외출합니다. 외근을 나갑니다. 회사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관용 인사 표현이네요. 1번, 스트레시마스, 실례하겠습니다. 2번, 이때 마이리마스. 네, 뭔가 들어본 듯한데 살짝 다른 부분이 보이죠? 이때 마이리마스는 다녀오겠습니다. 이때 키마스의 겸양 표현입니다. 겸양이 뭐죠, 여러분? 내가 하는 행동을 낮춰 표현하는 거죠. 회사기 때문에 직급이나 상황에 따라서 좀 더 정중한 경어체를 쓰는 게 좋기 때문에 이때 마이리마스, 다녀오겠습니다의 회사 버전, 내가 다녀온다고 얘기하는 버전으로 외워둡시다. 3번, 도우조 요로시쿠
부디 잘 부탁합니다. 어색하죠? 정답은 2번입니다. 이런 관용 표현들을 거꾸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유용한 청해 문제들이에요. 3번입니다. 이번에는 뭔가 안내하는 느낌이네요. 안쪽으로 들어오세요라고 말하는 걸까요? 질문 볼게요. 손님을 해안이 안내시대 방으로 안내해서少し 待ってもらいます. 조금 기다려 봤습니다. 何と言いますか?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질문의 내용에서도 수수동사, 한국어로는 해석이 어려울 수 있는 문장이 등장했는데요. 待って 기다리는 상대방에게 뭐라우, 내가 받는다. 테모라우 표현 아주 많이 쓰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같은 상황을 상대방이 해줬는지 내가 받았는지 그냥 그 관점의 차이이기 때문에 앞에 나온 동사가 태형으로 들어갔다면 상대방이 하는 행동이구나 라고 가볍게 공식처럼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조금 기다려 상대방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 こちらで 待ってもいいですか? 자, 테모이는 해도 될까요니까 내가 기다려도 될까요가 되겠죠. 2번, こちらで待ちましょうか? 자, 상대방에게 뭐라우, 기다리는 걸 받고 싶다고 했는데 이때는 같이 기다리는 느낌이죠. 3번, こちらでお待ちください. 여기에서 기다려주세요. 정중하게 부탁하는 오 플러스 마스 쿠다사이의 표현 3번이 정답이죠. 네, 뭔가 동사는 어렵지 않은데 문장의 형태가 그렇죠. 경어까지 깊어졌네요. 이런 표현들도 첫 번째 만드는 방법, 두 번째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표현들 외운다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훨씬 쉽게 쓰실 수 있어요. 4번입니다. 이번에는 텔레비전과 리모컨이네요. 꺼져 있으니까 켤까 같은 내용이 나올 것 같네요. 친구 집에서 TV를 보고 싶어요. 텔레비전을 보고 싶어요. 친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도 아주 많이 쓰죠. 야, 나 TV 좀 봐도 돼? 그래서 켜도 되냐고 알고 있는 단어를 활용해서 물어볼게요. 1번, 테레비가 ついてるよ. ついている. 테레비가 つく인데요. 이건 켜지다 라는 뜻입니다. 자동사, 타동사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했죠. 기본적으로 의미만 생각하다 보면 つく가 켜다인가? つける가 켜다인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문법이 들어간 문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번, 테레비 つけてもいい? 허락을 구하는 표현이기도 하고 TV를 켜다, つける 동사도 잘 들어갔네요. 정답은 2번이죠. 이렇게 조사를 생략해서 자연스러운 회화체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국어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3번은 TV를 켜렴, 명령하는 느낌이니까 어색하죠. 기본적으로 나사이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이야기하거나 혹은 지문 등 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정중하게 명령하는 느낌일 때 쓴답니다. 5번입니다. 뭔가 인사 오랜만에 만났나요? 어떤 상황인지 궁금하네요. 대학 시험에 고가쿠시마시다. 합격했습니다. 선생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교복을 입고 있었군요. 고가쿠. 조금 어려운 단어라서 놓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대학 시험에 시마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표정이 밝았으니까 긍정적인가 보다 하고 추측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어요. 1번. 선생님, 오카게사마데 고가쿠데키마시다. 덕분에 합격했습니다. 일단은 똑같은 단어가 들렸고 시마시다, 과거도 있었고 답에 가까울 것 같죠? 2번, 센세, 혼토니 요카타 데스네. 정말로 잘 됐네요. 선생님에게 뭔가 듣고 선생님에게 축하해주는 표현이 아니죠. 3번, 선생님, 대학 시험을 봅니까? 애매하죠? 정답은 몇 번일까요? 1번입니다. 물론 단어를 알면 너무 좋겠지만 혹시나 조금 어려운 단어가 등장한다면 지문에 나와 있었던, 질문에 있던 단어와 시제 등등을 활용해서 추측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나중에는 한 번 더 외워야겠지만요. 네, 여러분 긴 시간 잘 오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유형으로 넘어갈게요. 바로 즉시응답입니다. 사실 방금 보았던 발화 표현과 즉시응답은 굉장히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는데요. 다만 상대방이 한 말에 알맞은 응답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들었을 때의 능력도 같이 파악하는 적절한 표현을 할 수 있는지 표현력도 판단되는 그런 유형입니다. 특히 앞서 나왔던 보기들처럼 같은 동사를 활용했더라도
시제에 살짝의 장난을 쳤거나 혹은 의문 표현을 잘못 이해하게 만들거나 발음이 비슷한 혹은 축약형이라서 거의 똑같이 들릴 것 같은 그런 표현들에 유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추임새 등 회화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의사소통을 위한 표현들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다양한 상황에서의 대화를 짧게 끊어서 보여주기 때문에 문형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겠어요. 문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1번입니다. すみません. お水お願いします. 아까처럼 그림이나 어떠한 설명도 없이 빈 곳에 직접 질문, 즉 대화 시작도 적으면서 해야 하죠. 그래서 사실은 좀 더 어렵게 느껴진답니다. 비슷한 유형이에요. 실례합니다. 물 좀 부탁할게요. 1번 가시코마리마시타. 알겠습니다. 와카리마시타를 이런 비즈니스 상황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에서 좀 더 정중하게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물 달라고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가져다 드리면 되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2번은 잘 먹었습니다. 3번은 오마타세 시마스. 기다리시게 하겠습니다. 애매하죠. 사실 이 표현은 그렇게 만든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일본어 안에서도 시제를 좀 더 바꾸는 게 정확하지 않나? 라고 이야기되기도 하는 문형입니다. 1번과 2번 정도만 기억해 볼게요. 2번입니다. 모시모시, 전화 상황이네요. 이마 도쿄駅です. 도쿄역입니다. 出張から戻りました.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출장 갔다 왔고 어디 도착했다 하니까 고생했어 정도의 인사말이 나오면 좋겠네요. 1번 오스카레사마です. 수고하십니다. 2번 모 모도리마시다요. 벌써 돌아왔어요. 3. 이때라샤이. 괜찮아 보이나요? 네, 정답은 1번입니다. 같은 일을 하는 동료 사이에서 수고하세요, 수고하십니다 같은 표현으로 쓸 수 있는 오스카레사마 데스. 물론 완전히 과거형으로 쓰려면 오스카레사마 데시다 라고 특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번은 이때라샤이. 왠지 인사 표현에서 들어봤던 것 같아서 괜찮아 보였는데 기본적으로는 다녀오셨어요 라는 뜻으로 다녀오세요입니다. 다녀오세요라는 뜻으로 이 오다를 이라샤이라고 하는 경어체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잘 다녀오세요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런 왔다 갔다 하는 동사들 같은 경우, 이런 왕래발작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인사말에 들어갔을 때 너무 자연스럽게 많이 들어본 표현이라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단어처럼 생각하고 아예 외워버리는 것도 중요해요. 3번입니다. 다시 넘길게요. ご家族も日本にいらっしゃるんですか? 가족분들도 상대방의 가족을 물어보니까 고와 이라샤르를 썼네요. 일본에 계시나요? 그러면 같이 있다고 하던지 혹은 다른 곳에 있다고 설명하면 좋을 텐데 특히 내 가족을 남에게 이야기할 때는 낮춰야 하는, 즉 경어 문제라는 것도 파악해야 합니다. 1번 이에 이라샤이마셈. 의미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내 가족을 높이니까 안 되겠죠. 2번 이에 타이니 순데 오리마스. 타이에 살고 있습니다. 테 오르. 이 친구는 원래 테이루의 겸양 표현이에요. 살고 있습니다를 그대로 해석하면 쓴데이마스인데 내 가족이니까 낮춘다는 느낌으로 쓴데오리마스. 상대방에게 그냥 말을 해도 되지만 그래도 상대방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느낌으로 마찬가지로 경어로 표현했죠. 겸양어죠. 이렇게 의미적으로 단어가 바뀔 수 있는 이루와 오르는 이런 문형 안에서도 똑같이 활용되니까 기억해 봅시다. 그럼 반대로 계신다, 하고 계신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테 이라샤르가 되겠죠? 3번 아니요. 일본에 있었습니다인데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은 할 수 있지만 들어간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존경어죠. 정답은 2번입니다. 네, 경어가 생각보다 많이 등장하죠. 초반에는 어려우실 수 있지만 단어처럼 외워서 활용하는 방식, 동사의 변형 그대로입니다. 단어 열심히 외우시면 충분히 극복하실 수 있는 수준이고 아주 예쁜 경어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잘 연습해 보세요. 4번 볼게요. 今日は天気がいいから歩いて行きませんか?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걸어가지 않을래요? 제한 표현에 응답하면 되겠죠? 1번, そうしましょう.
하이처럼 네라고 응답할 수 있는 에죠.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걸어가는 거 괜찮죠? 2번 아루이테 키마시타. 네, 지금부터 걷자고 했는데 저 걸어왔어요. 라고 이미 끝난 일을 얘기하고 있죠. 어색하네요. 3번 텐키가 이 데스네. 지금 같이 산책하자고 했는데 싫다고 말 돌리는 것도 아니고 적절한 응답이 아니죠. 정답은 1번입니다. 네, 5번 이어서 볼게요. 무스코삼, 아드님이라는 뜻이에요. 오이쿠츠 데스까? 몇 살이세요? 기본적으로 이쿠츠는 몇 개인지를 나타낼 수도 있는 의문사인데요. 이렇게 오이쿠츠 데스까? 라고 표현하시면 난사이 데스까? 몇 살이신가요?를 더 정중하게 표현할 수 있는 나이를 묻는 표현이 됩니다. 사실 한국처럼 만났을 때 이름과 나이 뭔가 조사하면서 비교하는 느낌의 회화는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지금처럼 뭐 자녀분이나 혹은 지금 당장 나와 너의 나이를 공유한다 라는 느낌은 아니라는 거. 일본도 나이를 물어보는 건 신뢰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아드님이 몇 살인지 나이 표현으로 잘 대답하면 되겠죠? 1번 7개입니다. 아니죠. 이때는 개수가 아니라 나이였기 때문에 2번 2명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니겠어요. 3번 7살입니다가 되겠죠. 네, 나이를 물어보는 표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쿠츠, 이쿠츠 데스까? 라고 했을 때 몇 살입니까? 하니까 이런 의문사들의 활용 조금 더 깊이 이해하면 좋겠어요. 마찬가지로 도망치고 싶은 단위명사의 발음들도 꼭꼭 외워보시고요. 네, 이제 거의 마무리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보세요. 궁금한 표현들 해결해보자고요. 6번입니다. ちょっと熱がありますので 열이 있기 때문에 오사키니 스트레시마스. 먼저 가보겠습니다. 오사키니 스트레시마스. 자주 만나는 사람들,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작별의 표현이죠. 1번 そうですね, 失礼ですね. 물론 재미있는 드라마라면 나올 수 있어요. 그러게요, 실례네요. 아프셔가지고 송先生가 제가 일을 해야 되고. 하지만 우리 듣기는 도덕적, 그리고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는 발음 표현이 중요하죠. 1번 아닙니다. 2번 이에 고치라코소 요로시쿠. 아니에요. 저야말로 잘 부탁합니다. 뭔가 처음 만났을 때 서로 이렇게 인사말 주고받는 느낌이네요. 3번 다이조부 데스까? 오다이지니. 오다이지니는 조심하세요, 몸 조심하세요처럼 이렇게 아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뭔가 인사말처럼 건넬 수 있는 표현입니다. 걱정해주고 염려해주는 3번이 정답이겠죠. 이런 표현들을 단어처럼 외우셔야 여러분들 문제에서 적절하게 활용하실 수 있어요. 꼭꼭 즉시응답과 발화 표현의 보기들 다시 한번 정리해보세요. 7번입니다. 제가 마음이 급해서 2번 눌러버렸어요. 미리 답을 알고 가볼까요? 마침 헷갈리는 친구들이라서. ちょっと 게시고무 가리때모이. 내가 조금 지우개 빌려도 될까? どうぞ. 자, どうぞ는 이렇게 건네주면서 혹은 どうぞ 양보해주거나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 여기 좀 더 부드러운 말로 건네주는 느낌이죠. どうも인데요. どうも는 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이렇게 관용적으로 많이 외워서 감사하다라는 말을 대신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정말 대단히라는 뜻이기 때문에 どうもどうも 고마워요라든지 혹은 실례합니다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감사합니다로 많이 쓰이긴 해요. 아리가또는 고마워이죠. 이때는 이제 빌려도 돼 그랬는데 고마워하면 이상하겠죠? 슬쩍 낚일 수 있는 보기였지만 아니죠. 정답은 1번입니다. 일본에 가면 3가지 단어만 알면 된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도zo, 그중 하나가 도모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의미가 다양하고 많이 활용될 수 있는 표현들이니까 적절한 의미 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8번입니다. 도zo. 또 바로 나왔네요. 닭상 메시아가테 쿠다사이. 많이 드셔주세요. 메시아가르, 다베르의 존경형이죠. 드시다라는 뜻입니다. 많이 드세요 라고 뭔가 이렇게 추천 혹은 뭐 이제 권유해주고 있죠. 1번 하이, 고치소사마 데시다. 아직 안 먹고 도우조 하면서 건네줬는데 다 먹었다는 말 이상하죠. 잘 먹었습니다. 아니고요.
하이, 이타다키마스.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정답은 2번이죠. 아니, 선생님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물론 인사말을 잘 외워두신 분들께는 쉬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상황에 맞는 응답 정말 중요하고요. 또한 사실은 경어가 쓰인 문장이기도 하답니다. 잘 받겠습니다. 모라우 타베르의 겸양어예요. 잘 먹겠습니다. 시제에 맞게 활용해야겠죠. 가시코마리마시다. 앞에서도 나왔었죠? 아, 알겠습니다. 라는 좀 더 정중한 표현입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유형까지 확인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N4, N4는 한국어로 배운 일본어를 큰 위화감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 시험이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복잡한 문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 않고 단어 역시도 한국어의 한자 기반 단어와 비슷하면서도 정중한 부탁이나 의사소통에 필요한 작은 쿠션들, 표현들을 잘 활용해서 예쁜 일본어를 말할 수 있게 하는, 읽고 쓸 수 있게 하는 시험인 거죠. 말 그대로 능력 시험인 만큼 넓은 범위, 한자, 점수에 대한 압박을 느끼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아주 기초회화부터 N5, N5, 그리고 N4, N4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차근차근 밟아오면서 아, 이렇게 점차 내용이 심화되어 왔구나. 앞으로는 이렇게 넓어질 수 있겠어. 어떤 내용으로 더 일본어다운 일본어를 완성할 수 있을까? 문제를 보는 눈과 더 정교한 살아있는 일본어에 대한 감각을 익힐 수 있는 것 같아서 아주 즐거웠어요. 여러분들도 한 단계 한 단계 차근차근 밟아오신 만큼 불현듯 돌아봤을 때 어느새 N1 합격할 수 있는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함께 연습했던 유형들이 조금씩 길어지고 단어 레벨이 올라가면 N1, N2가 된다는 거 자신감을 가지고 차근차근 열심히 복습하고 익혀봅시다. 사실 N4만큼만 말할 수 있어도 일본에서 하는 외국인 출연자 프로그램에 나갈 수 있을 만큼 잘 말하는 거예요. 간바리마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오츠카레사마 데시타!